오늘은 수정명령어. 우리 수정명령어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필기해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move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동 명령어. 그 다음에 rotate, 회전 명령어. scale,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erase, 지우개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쓰고 있었나요? 딜리트 키 누르고 사용하고 있었죠? 네. 그 상관없어요. 어느 걸 쓰든지. 이렇게 4개가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입니다. 뭐 포토샵을 써도 그렇고, 뭐 스케치업을 써도 그렇고, 3D 맥스를 써도 그렇고, 솔리드웍스를 써도 그렇고, 인벤터를 써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기본 수정 명령어는 move, rotate, scale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명령어가 파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카피어, 복제하기, 복사하기. 그 다음에 미러, 대칭 복사, 대칭 복사 혹은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어레이, 이걸 배열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사물을 복제하는 것, 일정한 똑같은 간격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걸 어레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옵셋. 이건 배웠잖아요. 그죠? 이건 배웠어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move는 하나고 copy에서 파생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칭, 복사, 대칭, 이동.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 복사하는 거. 옵셋, 간격 띄워 복사하기. copy에서 다 파생된 거네요. 자, rotate하고 관련된 명령어는 없습니다. 그냥 rotate 딸랑 하나예요. 자, scale, stretch, 늘리기. 자, 얘하고 또 똑같은 게 있죠. extend. 그죠? 얘는 연장이었죠? 얘는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lengthen. 얘는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divide. 얘가 등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measure. 얘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등분이나 분할이나 똑같은 말이네요. 근데 이걸 굳이 나누자면 이런 겁니다. divide는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걸, 아니 둘 다 똑같네요. 자, 이렇게 보시죠. 그냥 비유로 예시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피자집에 갔어요. 그럼 피자를 몇 조각 나눠 드릴까요? 그러면 6조각으로 나눠 주세요. 4조각으로 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는 조각이에요. 전체를 6조각으로 나누어 주세요. 5조각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게 디바이드입니다. 그에 비해서 메주어는 이거요 300ml씩 끊어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3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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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ml 이렇게요. 그럼 끝에 짜투리가 남을 수 있겠죠. 네, 그게 메주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말을 뭐 등분, 분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등분, 똑같이 분할합니다. 분할, 길이로 나눕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erase 다음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explode, 분해. 얘는 이쪽으로 오면 안 되겠네요.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divide하고 measure, 분해와 반대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erase와 반대되는 건 아니고 divide나
익스플로드나 메주어에 반대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명령어가 조인, 얘는 결합이죠. 연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리드로우, REDRAW와 리젠이 있습니다. 둘 다 화면 재생 명령어입니다. 리드로우는 다시 그리다예요. 리젠은 다시 재생시키기. 화면 그리기, 화면을 다시 그려라, 화면 다시 재생시키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정 명령어인데 이거를 나눠서 할 겁니다. 천천히 나눠서 할 거예요. 한 2번 정도 나눠서 할 겁니다. 오늘, 다음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자, 먼저 얘부터 해볼까요? 가장 쉬우니까. 얘를 위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화면을 재생시키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분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딱 찍으면 그 자리에 열십자 모양으로 자국이 남았습니다. 계속 클릭하면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내가 어디를 작업했는지 그 자국들이 남아요. 그걸 분립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립이 많아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리드로우라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리드로우, 그럼 분립이 싹 지워져요. 이 분립 때문에 생겨난 명령어가 리드로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퍼라는 말 아시나요? 버퍼.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거 버퍼링 걸렸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버퍼링 걸렸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데 특히 많이 쓰죠. 게임 접속했는데 갑자기 느려져요. 버퍼링 걸렸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버퍼링이 뭘까요? 버퍼라는 게 뭘까요? 버퍼는요, 쉽게 얘기하면 메모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 메모리예요. 메모. 얘는 메모리입니다. 근데 이 메모리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하나 달려 있잖아요. 이 메모리 말고 모든 디바이스에는 다 메모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소량으로. 모니터에도 메모리가 있고, 프린터에도 메모리가 있고, 키보드에도 메모리가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아주 소량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A를 누르면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들어가서 메모리에서 전송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해서 모니터에다가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바로 화면에 띄워주는 게 아니고 메모리에 딱 등록한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전송이 돼요. 이렇게 아주 소량의 메모리를 버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아주 작은 메모리, 그러니까 디바이스, 이런 장치들에 들어있는 메모리를 버퍼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버퍼링이라는 뜻을 쓰는 거죠. 버퍼링 걸렸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얘가 데이터 처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 분립이라는 건 그냥 얘는 버퍼에서 모니터 버퍼 BUF에서 화면을 재생시키는 겁니다. 모니터에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화면을 이렇게 계속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불러다가 분립을 싹 지우고 화면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달라요. 얘는 메모리, 즉 우리 램이라고 하는 거 있죠. 램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재계산하고, 그러니까 재계산, 이걸 붙여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을 그려라. 그러면 CPU가 받아들이겠죠. 원을 그려요. 그럼 그 결과를 어디다 줘요? 메모리에다 등록하고 나머지는 모니터로 들어가요. 결과 자체가 항상 메모리에 등록이 됩니다. 근데 컴퓨터 이 CAD를 끄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져요. 그래서 램이라고 합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썼다 지웠다 하는 메모리. 그러니까 롬이라는 게 있고 램이라는 게 있죠.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아예 메모리에다 데이터를 딱 저장시켜 놓고 이거 못 써. 딱 막아 놓은 거. 그건 롬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모리는 램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뭐 메모리 8기가 뭐 4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컴퓨터도 이거 하드디스크 2기가의 메모리 8기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모리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다 메모리에다 집어넣어요. 다 메모리에다 집어넣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메모리에다 다 등록시켜놔요. 그랬다가 내가 리젠 그러면 그 메모리에서 데이터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CPU로 보내요. 다시 다 계산해요. 그리고 계산 다시 하고 모니터에다 다시 띄워놓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놨어요.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자, 확대. 각져 있죠? 각진 거 맞죠? 왜 각져 있냐면 CAD는 속도 때문에 원을 이렇게 정다각형으로 표현합니다. 원으로 그려버리면 속도가 늦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원처럼 보이잖아요. 정다각형이. 근데 이거 확대하면 어때요? 이게 정다각형으로 보인단 말이죠. 메모리는 얘를 그 모니터 버퍼에는 얘가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리드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니터 버퍼에 있는 내용이 얘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리드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데이터가 어디 기록된다고요? 메모리에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리젠 하는 겁니다. 리젠. 그럼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다 불러다가 CPU로 계산시키고 모니터에다 다시 띄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재계산해가지고 띄우니까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나와요. 그럼 내가 계속 리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CPU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작업할 때 리젠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을 그려놓고 나서 보면 나중에 확대하면 이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얘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리젠을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리젠 쓰시면 깨끗하게 딱 화면 재계산이 돼요. 이게 예전에 이제 저가 CAD를 쓸 때는 리드로우를 썼어요. 근데 분립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분립이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이런 분립 모드라고 있었는데 명령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명령어 리드로우만 남아 있고 리드로우는 요즘은 안 써요. 그래서 명령어만 남아 있는 겁니다. 리젠만 쓰시면 돼요. 리젠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알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작업을 계속해요.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점점 메모리에 다 쌓이겠죠. 그죠? 내가 작업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계속 메모리에 쌓여요. 근데 메모리에 다 차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작업한 데이터가 메모리에 꽉 차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어떻게 쓰냐면 하드디스크 남은 공간 있죠. C드라이브의 하드디스크 남은 공간을 메모리처럼 활용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왑이라고 합니다. 스왑. SWAP 맞나? 네. 스왑. 이거 스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HDD를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쓰는 것. 이걸 수압한다 그래요. 맞을 거예요. 스펠링이 SWAP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스와핑 걸렸네. 이거 수압 걸렸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수압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첫 번째, 그 컴퓨터 앞면 전면부에 보면 하나는 전원불이 있고 하나는 하드디스크 불이 있어요. 내가 작업 걸면 하드디스크 불이 빨간불이 깜빡깜빡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하드디스크 불이 계속 깜빡거려요. 그럼 그건 스와핑 걸린 겁니다. 두 번째,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갑자기 속도가 늦어져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CPU하고 메모리하고 통신 속도가 100이라고 하면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의 통신 속도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km로 달릴 수 있는데 갑자기 1km로 달려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느려진 거죠. 네, 갑자기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갑자기 안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이긴 하는데 갑자기 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그게 스와핑 걸린 겁니다. 요즘 이제 메모리가 이제 하드디스크가 좀 바뀌었죠. 네. 왜냐면 이제 이 스와핑 때문에 이제 점점 사용하는 방법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처럼, 그러니까 메모리를 HDD처럼 맞나? 네. 그 메모리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HDD가 그 안에 자기판이 깔려가지고 회전시켜서 썼다면 요즘은 메모리처럼 나와요. HDD가. 그래서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거의 메모리처럼 속도가 나요. 근데 그래도 100% 똑같은 건 아니고 그래도 속도 차이는 나요. 한 70, 80 요 정도 속도가 나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만약에 수압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작업해야 되나요? 아니요. 계속 작업하면 안 돼요. 눈으로 이거 수압 걸렸다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럼 그 즉시 작업 딱 저장하고 컴퓨터 리부팅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가 나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나 이 상태는 도저히 일 못해. 그러고 뻗어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아니, 그거 다운됐다 그래요. 컴퓨터가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가 갑자기 늦어지고 하드디스크 불이 막 깜빡깜빡거려요. 아, 이거 수압 걸렸구나. 메모리가 쓸 때까지 다 썼네. 프로그램 저장하고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도 돼요. 근데 이미 한번 수압 걸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컴퓨터를 싹 껐다 켜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게 제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경험상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와핑 걸리면. 자, 무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내가 선택한 객체를 이동하는 명령어, 그게 무브예요. 카피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복사하는 명령어, 카피입니다. 무브하고 카피는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부터 사용하는 방법이 얘네들 전부 다 똑같아요. 명령어 실행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뜨냐면 select object라고 뜹니다. select는 선택하다란 뜻이고 object는 물체란 뜻이에요. 사물이란 뜻입니다. 그 무슨 뜻이 돼요?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복사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대칭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배열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옵셋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회전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아니, 전 원 그렸으니까 이 원 가지고 하죠. 이동하기, move, copy, rotate, mirror, stretch, scale, array, explode. 자,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move, copy, mirror, array, rotate, scale, stretch. 자, length는 얘는 브레이크, 이 조인. 아, 여기 브레이크 있다. 브레이크도 설명해야 된다.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보죠. 브레이크. 끊기. 이제 내리죠. 이렇게 돼요. 근데 브레이크가 하나 더 있네요. 끈타. 아, 여기 트림도 빠졌구나.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트림도 있죠. 우리가 미리 그래서 공부한 게 옵셋, 트림은 미리 공부했어요. 그죠? 자, 이동부터 할 겁니다. 자, 이동하기, move. 그러면 커맨드가 이렇게 떠요. select object,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싱글로 선택할 수 있고 크로스도, 윈도우도, 그 다음에 펜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previous, last, add, remove 이렇게 4개 더 있습니다. 선택하는 방법,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제가 다시 이거 먼저 해놓고 넘어가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나와야 되는 오브젝트 선택하는 방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싱글 하나씩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로스 걸침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 포함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펜스 FENC인가요? FANC인가요? 울타리죠? 울타리 그려서 하는 방법.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프리비어스, 이전, 그 다음에 라스트, 마지막, 애들 더하기, 그 다음에 리무브. 리무브 맞나? 네. 빼기. 이렇게 있습니다. 맞네요. 리무브.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아요. 펜스까지는 알아요. 근데 요건 뭐냐면 프리비어스하고 라스트는 뭐냐면 프리비어스는 마지막에 선택한 거 다시 선택해 주세요. 이전 선택입니다. 얘는 마지막에 선택한 오브젝트 들이겠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다시 선택. 근데 프리비어스는 똑같은 마지막인데 생성된, 만들어진, 다시, 그러니까 선택하기, 이거예요. 프리비어스와 라스트의 차이는 이겁니다. 프리비어스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택했던, 내가 이동하면서 여러 개를 이동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떤 것들이 선택이 되어 있었겠죠? 얘네들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 내가 크로스나 윈도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P 누르고 엔터 치면 마지막에 선택했던 걸 다시 선택해 버려요. 라스트라는 건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 마지막에 만들어진 건 하나밖에 없죠. 네, 그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add는 더하기, 선택 더하기고요. remove는 선택 빼기입니다. 선택을 했는데 어라 많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게 들어갔어요. 그럼 remove로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add라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select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select는 그냥 선택만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select라는 명령어는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명령어예요. 아무 기능이 없어요. 셀렉트는 그냥 선택만 하고 끝나요. 아무 기능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죠. 셀렉트 그러면 선택하라고 뜨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씩 누르면 싱글이 되는 거고,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은 크로스가 되는 거고,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은 포함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F를 누르고 엔터 치면 펜스가 됩니다. 이렇게요. 펜스 그리고 엔터 그러면 펜스가 됩니다. 여기에 R자 리무브를 누르면 객체 빼기가 됩니다. 하나씩 뺄 수도 있고, 크로스로 뺄 수도 있고, 윈도우로 뺄 수도 있고, 펜스로 뺄 수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명령어가 remove object로 바뀌었죠. 자, add 엔터 그러면 add 추가 선택으로 바뀝니다. 자, 다시 볼까요? 셀렉트 이때 여기다가 P자를 쓸 겁니다. 프리비어스 마지막에 선택했던 어떤 것들이 있겠죠.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들을 다시 선택하세요. 이게 프리비어스. 라스트는 라스트라고 쓰면 이 중에 누군가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있겠죠. 그거 다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네요. 얘가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네요. 드래그 할 수 있어요. 크로스 윈도우 드래그, 크로스 드래그, 크로스 드래그죠. 윈도우 드래그 이런 것도 가능해요. 드래그로도 선택은 가능합니다. 드래그로 쓰면 피곤해요. 손가락이 많이, 그러니까 손목이나 손가락이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드래그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그가 어쩌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클릭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동 명령으로 되돌아오죠. 이동. 그러면 여기 이제 이동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베이스 포인트 or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지우셔도 돼요.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마우스로 위치점을 클릭하라는 얘기인데, 베이스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점. 그러면 이렇게 딸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원의 중심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딸려갑니다. 내가 일정한 거리만큼 가서 클릭. 이동되나요? 다시 봅시다.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클릭. 맞나요? 자, 이렇게 봅시다. 내가 이 원과 이 원의 중심을 일치하게 하고 싶어요. 중심을 일치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얘의 기준점도 중심이고 얘의 기준점도 중심이겠죠. 맞습니까? 하나는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거고 하나는 세컨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자, 베이스 포인트가 원의 중심점이에요. 세컨 포인트 역시 원의 중심입니다. 그럼 일치가 됐나요? 베이스 포인트라는 건 최종적으로 세컨 포인트를 기억하고서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얘가 얘의 원의 중심이 이 원의 중심으로 일치하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원의
어떤 점이 기준점이 돼야 될까요? 중심점이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 세컨 포인트도 이 원의 중심점이 기준이 되겠죠. 이게 조건인 거예요. 베이스 포인트라는 얘기는 세컨 포인트, 최종 목적지, 혹은 내가 머릿속에다가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최종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이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하면, 베이스 포인트 그냥 쉽게 하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인데 그냥 아무데나 기준점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기 이렇게요. 이러면 원의 중심을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추잖아요. 네, 원의 중심이라는,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건 오브젝트가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 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종 이 세컨 포인트의 위치. 세컨 포인트가 어디예요? 원의 중심점이죠. 원의 중심과 내가 다른 원의 중심을 일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베이스 포인트의 의미입니다. 클릭. 자, 다시 보세요. 라인. 자, 이동하기. 이 원의 중심이 여기 교차점과 일치.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베이스 포인트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을 하나 그리죠. 서클 반지름 150, 렉탱 골뱅이 50,30.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크기가 어떤 거냐면 얘는 150짜리예요. 150짜리고 얘는 50이고 얘는 30이고.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각형이 이렇게 있길 원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길 원해요. 이해되시나요? 이 원의 쿼드란트 점에 이 사각형이 일치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최종 모양이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누가 일치하나요? 이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와 이 사각형의 미드 포인트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베이스 포인트는 어디가 돼야 돼요? 미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무브 선택하고 엔터. 어디가? 미드 포인트가 어디로 가야 돼요? 쿼드란트 포인트로. 이렇게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베이스 포인트라는 건 일치점이에요. 최종 목적지에 갔을 때 어느 점과 일치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그 다음 작업들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카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피는 복사예요. 선택하고 엔터. 똑같아요.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타겟 딱 지정하면 복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복사해 줄 수 있어요. 여러 개 복제되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동하기예요.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이동하기입니다.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가나요? 좌표를 써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카피 골뱅이 100만큼 0도, 200만큼 0도, 300만큼 0도. 자, 100mm씩 쭉 복사한 거 맞나요?
카피도 똑같아요. 이동하기 선택하고 골뱅이 100만큼 0도, 다시 이동하기, 이거 선택하고 골뱅이 200만큼 0도. 그럼 원하는 대로 복제가 되나요? 다시 이동이죠. 카피. 카피에는 참 재미난 기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골뱅이 100만큼 180도, 골뱅이 200만큼 180도, 300만큼 180도. 왜요? 여기가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00인 거고, 여기까지가 200이고, 여기까지가 300인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카피 복제할 때는요,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어레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어레이가 명령어로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배열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어레이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엔터 입력하다 넘버 오브 아이템, 아이템의 개수를 to array,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넣어주세요. 전체입니다. 전체예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입니다. 4개. 그 다음 세컨 포인트. 세컨 포인트가 어디예요? 이렇게요. 한 번에 4개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기능을 이용해 보자고요. X라인 0도, 90도, 45도, 트림, 옵셋 70, 옵셋 40, 뭐 적당히 간격을 띄우고 옵셋 40.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필렛, 트림, 펜스. 얘가 복제가 되는 거죠.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4개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카피, 어레이 3개. 어때요? 그러면 일일이 얘네들 안 그려도 되죠. 나머지 그냥 쭉 작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옵셋 500, 전체가 이렇게 500 떨어져 있어요. 이 사이에 얘가 지금 70이잖아요. 100mm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씩 놓기를 원해요. 그러면 전체 5개가 되겠죠.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어레이. 자, 전체는 5개고요. 보시면 세컨 포인트가 나와요.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이해되셨나요? 베이스 포인트부터, 시작점부터 그 다음 아이템이 나올 시작점까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어레이를 배울 때 똑같이 나와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피트라는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피트가 뭐냐면 맞추다란 뜻이에요. 맞춤이란 뜻입니다.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요. 어디 가냐면 옷가게 가면, 옷을 사러 가면 옷을 보고 한번 입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간다 그래요? 피팅룸 간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이 옷이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몸을 맞는지 안 맞는지, 즉 전체 길이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피트는 전체 길이를 하면 들어가요. 자, 피트 500, 그러면 이렇게 500mm 하나, 100mm, 100mm 이렇게 시작점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500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개념으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개념으로는. 근데 캐드는 개념이 달라요. 자, 볼까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비트윈 그러면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생각을 해요. 근데 배열에서 말하는 비트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베이스 포인트에서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까지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처음 시작 내가 지정한 베이스 포인트에서 그 다음 아이템이 나올 베이스 위치 기준점까지 여기가 간격이에요. 이게 간격의 개념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마지막의 기준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을 조금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은 미러. 미러는 대칭 복사 또는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손바닥이 어때요? 좌우가 대칭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혹은 국민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물감 도화지 위에다 물감을 짜고 딱 덮죠. 그리고 딱 펼치면 딱 대칭되는 그런 걸 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미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물감을 짰어요. 그리고 도화지를 덮죠. 그죠? 도화지를 덮을 때 도화지를 멀리서 덮으면 이렇게 닫히겠죠. 도화지를 짧게 덮으면 이렇게 닫히겠죠. 맞나요? 도화지를 접을 때 짧게 접으면 이렇게 될 거고 멀리 덮으면 이렇게 열리겠죠. 그 바로 접히는 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대칭선. 즉 캐드는 이 대칭선이 중요해요. 미러 라인을 그리셔야만 합니다. 제가 어떤 명령어 쓸 건데요. 그 명령어가 뭐냐면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예요.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 쓸 겁니다. 위에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했네. 스플라인 했네요. 네, 스플라인을 쓸 겁니다. 꼭 저처럼 하지 않아도 돼요. 스플라인 그 다음에 그냥 많이 클릭하면 돼요. 여러 번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뭔지 좀 대충 눈치가 있으면 오겠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라인 그리고 미러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칭선이죠? 자, 미러 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대칭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 점을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요.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요. 자,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 객체를 이레이즈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no. 기본값은 no입니다. 아니요. 자, 엘립스, 자, nearest라는 오스냅을 이용하고요. 서클. 자, 그러면 나비가 됐나요? 꼭 얘가 아니어도 돼요. 이런 게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캐드를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안 되니까 굳이 이런 걸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대충 삼각형으로 하셔도 돼요. 대충 원으로 하셔도 되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미러를 연습해 보세요. 자, 대칭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늘 대칭선을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미러 선택하고 엔터. 대칭선 첫 번째, 대칭선 두 번째. 자, 이번엔 yes 누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본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원본이 삭제된 거 맞죠? 자, 라인 45도로 그려볼까요? 자, 미러, 그 다음에 대칭선. 그러면 돌아가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미러입니다. 그래서 미러 할 때는 끝에 원본을 삭제할 건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미러를 통한 과제물을 하나 해보도록 하죠. 이 과제물이요. 아이고, 이 과제물이요. 이제 눈에 들어오죠? 상하 대칭됐다는 게. 절반만 그리면 되는 거죠. 또 있어요. 미러로 그릴 수 있는 게 쭉 내려가면 뭐 이런 예제도 미러이고, 이런 것도 미러, 얘네들도 미러, 얘도 미러, 이런 거 다 미러인 거죠. 절반만 그려도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얘가 미러 예제예요. 여기 딱 절반만 그려도 되는 것들. 요거는 이따 한번 해보시고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요 과제물을 한번 해보죠. 요 과제를. 자, 보세요. 제일 먼저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에 레이어를 만들어야죠. 중심선 레이어 하나, 빨강색 센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중심선 레이어가 되겠죠. 옵셋 20mm. 얘는 일반. 옵셋 10mm. 옵셋 50mm. 옵셋 150mm. 자, 트림으로 반쪽 다 지우고. 옵셋 18. 자, 18, 트림 10도죠. 그러니까 10도 선택하고 라인, 자, 90도에서 이렇게.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해도 되겠네요. 자, 서클 반지름 10, 서클. 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죠. 마지막으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그 다음 미러.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거 포함 선택으로 해야 빠르죠. 맞나요? 근데 얘는 선택 안 됐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고 엔터. 대칭선 첫 번째, 대칭선 두 번째. 자, 됐나요?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어레이는 전부 세 가지 방법으로 배열을 할 수 있어요. 전체 모양이 사각형의 모양을 띄었다고 해서 렉탱귤러 어레이, 사각형 배열. 그 다음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배열했다고 해서 패스 어레이. 그 다음 원형으로 배열됐다고 해서 폴라 어레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레이라는 명령어 실행에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를 선택하라고 뜨죠. 자, 먼저 렉탱부터 그려보죠. 50,30 그리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치면 어떤 배열을 할 건지 물어봐요. 렉탱귤러 배열을 할 건지, 패스 배열을 할 건지, 폴라 배열을 할 건지, 사각형 배열을 할 건지, 경로 배열을 할 건지, 아니면 원형 배열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근데 렉탱귤러 어레이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것도 오늘 카피할 때. 자, 볼까요? 렉탱귤러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원점에서부터 그 다음 점까지. 맞나요? 근데 카피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죠. 근데 렉탱귤러는 아니, 어레이는 두 개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이 위에 리본이 바뀝니다. 리본이 바뀌어요. 보시면 컬럼의 개수예요. 이렇게 가는 게 컬럼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컬럼이에요. 라우는 이렇게 갑니다. 위에 아이콘을 보시면 돼요. 아이콘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컬럼은 이렇게 갑니다. 개수를 바꿔볼까요? 10개. 그럼 10개가 됐나요? 자, 4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4개인 겁니다. 그 다음 비트윈 간격이 나옵니다. 간격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베이스 포인트에서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까지의 거리. 자, 50이라고 해놓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점이 여기고 그 다음 시작점이 여긴 거죠. 그러니까 사이 간격을 포함해서 값을 주셔야 들어가겠죠. 이렇게. 로 마찬가지예요. 5개. 간격 100mm. 그러면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지겠죠. 자, 이 레벨이라는 건 뭐냐면 Z축이에요. Z축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레벨 10개. 간격 100mm. 이거 너무 많은가 보다. 5개. 자, Z축으로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레벨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쓸 일이 없어요. 레벨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1 엔터. 여기는 무시하셔도 좋아요. Z축 값이니까 얘는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클로즈 어레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열 끝났습니다. 자, 아까 이거 다 했었죠? X라인 0도, 90도, 45도. 트림, 옵셋 70, 옵셋 40. 트림, 펜스,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4개, 3개. 간격 300, 300. 자, 어때요? 카피를 쓰는 것보다 어레이를 쓰는 게 더 빠른 거죠. 카피는 2번 해야 되잖아요. 어레이는 한 번만 해도 되고. 이게 이제 카피와 어레이의 차이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폴라 어레이입니다. 자, 아까처럼 반지름 150인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 렉탱귤러 반지름이 사각형이 50,30인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릴 겁니다. 이동하기 중간점과 쿼드란트 포인트를 이렇게 맞출 겁니다. 폴라 어레이는 원형 배열이에요. 원형입니다. 즉 원으로 돌아가면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어레이.
자, 이거 쓰셔도 괜찮아요. 폴라 어레이. 그럼 객체 선택하라고 나오죠? 엔터.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원형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요. 원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이다 보니까 원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원의 중심을 클릭. 그러면 위에 리본 메뉴가 또 바뀌죠? 아이템의 개수 24개. 이거 너무 인가 보다. 12개. 이렇게요. 그럼 원형으로 배열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자, 로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3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쭉 커질 때 쓰겠죠. 광장이나 혹은 이런 대리석 같은데 무늬를 패턴을 줄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이와 같이 배열이 끝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여기부터 다 어레이 예제예요. 폴라 어레이죠.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얘는 어떤가요? 폴라 어레이 맞나요? 얘는 어떤가요? 얘도 폴라 어레이입니다. 얘도 어떤가요? 얘도 폴라 어레이입니다. 원형 배열이 전부 다 원형 배열입니다. 자, 어떤 게 조금 어려웠나요? 쉬운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 하나씩 해볼까요? 자, 얘를 한번 해보죠. 요 예제. 얘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트림해야 될 게 너무 많았거든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 얘는 원이죠. 아니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트림 아니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일치하고 여기 트림으로 끊어냅니다. 필렛 또 필렛 또 필렛 다시 한번 필렛. 자, 그 다음 이 선으로부터 15mm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15mm. 다시 옵셋 17.5mm.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을 만든 다음 얘는 이제 지우셔도 돼요. 자, 선종류 축척을 0.3. 서클 반지름 6mm. 다시 서클 반지름 8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적당히 트림 해주시고 필렛.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3mm. 트림으로 자르면 그리고 되겠죠. 이렇게. 자, 얘는 이제 지워도 되겠네요.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중심점 지정하고 개수가 몇 개예요? 4개. 그럼 이렇게 4개 만들어줬죠. 자, 그 다음에 서클 바깥쪽으로 53.5.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0. 여기 하나만 그리면 돼요. 간격이 얼마냐면 24mm. 옵셋 24 나누기 2. 여기네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고 트림 적당히 한 군데씩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옵셋 3mm 트림으로 끊고 자, 얘 지워도 돼요.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폴라 중심점 지정하고 얘가 12개네요 아이템의 개수 12개. 그 다음 다시 선택하고 폴라 아이템의 개수 4개. 그럼 모양은 완성됐죠. 자, 좀 어려운 거 가볼까요? 자, 얘 그려볼까요? 자, 똑같이 X라인 0도 90도.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서클 반지름 9 X라인 버티컬 옵셋 22 옵셋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고 트림으로 원을 끊고 필렛으로 선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5. 그 다음 옵셋 11. 네, 옵셋 3mm만 더요. 이 원을 기준으로 다 잘라내면 되죠. 자,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립니다. 서클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여기 있는 거죠. 라인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옵셋 3mm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면 되겠군요. 자, 요거죠.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되는 거죠. 서클 TTR 접하고 30. 자, 조금 끊어주세요. 트림으로. 그 다음 얘도 조금 끊어주세요. 필렛 또 필렛 또 필렛. 그러면 모양 완성됐고요. 그 다음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자, 여기가 자, 여기 조금 트림으로 끊어주고요. 필렛 네, 필렛 반지름 19 이렇게 되는 거죠. 필렛 반지름 5 이렇게 되네요. 어레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선택하면 됩니다. 폴라 어레이 중심점은 여기 있고요. 개수는 4개. 자, 어때요? 금방 만들어지죠? 네, 이게 폴라 어레이입니다. 자, 2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 과제물을 풀어보죠. 자, 참고로 이 도면 있죠. 이 도면에서 아니다, 이 도면이 아니구나. 이 도면에서 여긴 라운드 맞아요. 여기 라운드 맞습니다. 이거 라운드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없는 선이에요. 이 선 없는 선입니다. 이거 없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선 2개 있죠. 이거 2개 없는 선입니다. 딱 한 분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못 그렸거나 아니면 그냥 그렸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점선 있죠. 여기 있는 이 점선. 자, 제가 확대해 보죠. 아이고, 얘를 세 탭에서 열고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점이 여기 있는 요 모서리가 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원에 보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나오는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죠. 이 쿼드란트 포인트가 여기 점선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실선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선은요? 그러면 여기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물병이 원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선이 있잖아요. 왜 여기 선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구배라 그러죠. 구배가 여기 가장 높은데 여기를 선으로 보이게 돼요. 우리는 원 같은 경우가 구배가 가장 높은데 여기가 선인 거죠. 수평선이나 지평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 있는 데서 멀리 바라보면 거기가 구배가 끝나는 지점이죠. 그게 이제 우리 눈에 수평선으로 보이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 선보다 여기가 구배가 더 많이 진대죠. 이 점보다 여기 수직으로 내리면 바로 이 점이 구배가 제일 많이 진대죠. 이걸 찾아서 그리셔야 돼요. 이 점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라보니 안 보인단 말이죠. 그게 은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잘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종종 여기서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은선입니다. 누구의 은선이냐면 얘의 은선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 18, 즉 직경이 18mm고 DEP라고 되어 있죠. 뎁스 1mm. 즉 18mm 짜리는 이렇게 1mm만 구멍을 내라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립하기라고 합니다. 자립하기, 즉 볼트나 너트 같은 게 이렇게 딱 들어갈 자립하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 9 홀은 구멍이란 뜻이죠. 이렇게 구멍을 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죠. 6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12.5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파이기호가 빠진 거예요. 파이기호가 빠진 겁니다. 자, 여기 PCD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치란 뜻이에요. 피치란 얘기는 반복된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원형으로 돌아가든 직선으로 가든 그걸 피치라고 불러요. CD는 센터예요. 그리고 다이아메터, 즉 피치 원이란 뜻이에요. 원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여기 있으면 그 다음 각도에 하나 있고, 그 다음 각도에 하나 있고, 그 다음 각도에 하나 있고, 이거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여기 직선이 하나 빠졌어요. 실선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이거 실선이에요. 자, 요 과제물을 할 겁니다. 이 과제물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CAT 2급, 예전엔 ATC라고 했었어요. 2009년도에 바뀌었거든요. 아니, 2019년도에 바뀌었어요. 얘는 예전 ATC 때 과제물입니다. CAT가 대략 예전에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쉬운 과제물이에요. 제가 과제물을 4개로 올려놨는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고 정투상을 익혀야 될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이렇게 되겠죠. 자, 트림, 그 다음에 보면 120에 70입니다. 옵셋 120, 옵셋 70, 그 다음에 높이가 100이에요. 100,
그럼 트림으로 자릅니다. 적당히 선을 띄워서 옵셋 55, 그 다음 필렛으로 하나만,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트림의 펜스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자, 레이어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보죠. 히든, 숨은 은선. 자, 은선은 어떤 걸로 갈까요?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실선은 3번. 기계 쪽이죠? 로드, 히든. 자, 그 다음에 라인을 꼭지점을 통해서 연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도형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옵셋 10mm, 바닥에서 이렇게 10mm 올리고요. 옵셋 30mm. 여기 교차점, 여기 교차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114도. 원래는 로테이트 쓰면 돼요. 로테이트를 쓰면 금방 해결합니다. 근데 아직 로테이트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 극좌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아니다, X라인 앵글 114도 되나요? X라인에 앵글 114도. 자, 계산기. (180도에서) 114도를 빼니까 66도네요. X라인 앵글 66도 됐나요? 나머지 필렛으로. 자, 얘는 이제 지워도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수평으로 뺍니다. X라인 호리젠탈, 여기 교차점 하나, 여기 교차점 하나, 이렇게 생겼네요. 자, 트림으로, 자, 트림으로 자르고 트림으로 정리하고. 자, 이때 보니까 옵셋 77 이렇게랍니다. 여기가 필렛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 지금 지우시면 안 돼요. 얘 지우면 안 돼요. 이거 지우면 안 됩니다. 자, X라인 호리젠탈, 네, 여기네요. 오늘 공부한 카피. 이 바깥의 선을 이렇게 복제하는 겁니다.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라인, 여기가 이제 히든 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히든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트림으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죠. 자, 요 부분의 위치, 요 부분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위에서 보면 요 점이 끌고 올라가야 되고 요 점이 올라가야 돼요. X라인 버티컬 이렇게요. 이거 등고선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요. 이게 올라가면 비로소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카피. 이렇게요. 위에서 보면 이 위치가 여기인 거예요.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옵셋 30, 필렛, 여기가 바닥 라인이에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러면 여기 교차점 나오죠. X라인
버티컬. 여기 바닥이거든요. 여기 꼬부라진 점 있죠. 여기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라인 이렇게요. 다시 라인. 네, 그러면 자, 선을 다시 그리고 얘하고 얘는 은선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끝났어요. 자, X라인 버티컬 이 부분이 가야 돼요. 이제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요. 라인 여기 끝점에서 교차점 끝점, 끝점에서 교차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이렇게 갑니다. 네. 그 다음 옵셋 77. 그래서 나머지 여기 필렛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여기가 은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요. 근데 의외로 함정인 요소들이 많아요. 자, 다시 보세요. 렉탱 70에 120이면 190이네요. 190, 110. 돌출하기 얘가 100만큼. 라인 옵셋 70. 네. 카피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슬라이스 원점 X점 Y점 여기 남기고 슬라이스 원점 X점 Y점 여기 남기고 다시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점 Y점 여기 남기고 다시 3포인트 원점 X점. 네. 일단 기본 이렇게 생겼고 옵셋 77. 라인 옵셋 30. 아니다, 30이 안 되겠구나. UCS 옵셋 30. 자, 로테이트 114도니까 24도. 자, 미러 배칭이죠. 필렛 다시 옵셋 10mm. 로테이트 24도. 미러 필렛 조인 돌출하기 빼기.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히든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앞에서 보면, 아니 오른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사선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 난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난 거예요.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도형을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되고, 이걸 보고서 얘가 떠올라야 돼요. 어렵죠? 정투상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이제 과제물이 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일단 요것만 그려보세요. 요 과제물만. 자, 시작하시죠.